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 제가 최근에까지, 지금까지, 듣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밀양 그 집단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또 쯔양이라는 그 피해자 문제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 현행법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심지어는 각 방송사에서도 저녁 뉴스에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고, 제가 또 종종 보고 있는 JTBC 사건 반장에서도 그런 이제 수사기관 출신인 그 분께서, 전문가께서도 법 보완이 필요하다, 법이 너무 노후했다, 법이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현행법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살면서 피해를 보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어떻게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러자니 또 주먹이 온다고 해서 함부로 휘둘자니 그 또한 또 처벌 대상이 돼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또 가해자로 몰려서 처벌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 한이 맺힐까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속의 행복감과 풍요로움이 자리 잡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워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장점을 보고 좋은 얘기를 하고 덕담을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제가 이제 저주대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축복하는 게 더 즐겁긴 해요. 대신 이제 저주대행 같은 경우는 하늘 품으시고 가시면 원한기가 되어서 부천을 헤매시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볼 때마다 그런 일을 좀 막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힘들어도 좀 위험을 감수하고 저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저주 주술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DNA가 주술사 DNA인가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전생에서도 저는 제사장으로 일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되게 많습니다. 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서너 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을 종합해 보면은 평범한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자는 저를 보고 저승사자, 심판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검사를 했으면 잘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판사를 했으면 참 공정한 재판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인정을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좀 연륜이 좀 쌓이니까 예전에 들었던 그런 평가들을 이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무속인분들로부터 들었던 상급 주술사다라는 그 평판도 저는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술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귀신을 보고 또 귀신을 부리고 퇴마를 하고 또 주술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뭐 재수없다 하시는 그 집안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생전에 지옥을 체험하는 것도 신의 축복이라고 여기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 끔찍한 사후의 세계에 있는 그 지옥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하면 그분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더 많은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환경에 살고 계시게 되는 거죠. 저주주술 같은 경우는 참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고 준비를 할 게 많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덥거나 춥거나 참 애로사항이 많죠. 봄, 가을에는 벌레가 득실되고 여름에는 거기에 습하니까 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힘들기도 하고 참 극한 직업이 맞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 대행을 계속 최대한 이어가려고 노력한 이유는
원한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제 마이너스는 면해야 이제 뭐 생명을 이제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주 주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신도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타고나신 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저주를 하면 그게 바로바로 결과에 나온다고 하시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처럼 뭔가 이 세상에는 쥐새끼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주댕을 받을 때 항상 의뢰하신 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사진입니다. 사진. 동명이인도 많고 한자 이름이 똑같은 경우도 많고 생년월일, 생시까지 똑같은 동명이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년월일과 이름만으로는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엄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진은 좀 전 세계 극악의 확률로 똑같은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얼굴은 대체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진이 가장 저주를 걸기 좋은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진을 달라고 말씀드리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얼굴이 공개되는 분들은 그래서 좀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분이 원한을 품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 원한을 품으신 분이 저에게로 와서 저주 대행을 의뢰하시면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저주를 걸겠죠. 근데 낮은 등급에 있는 무당이 상급 주술사를 저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상급 주술사는 무당들을 저주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거는 참 축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고소했던 사건을 보니까 이제 그 서면 자료가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가 된 거 다시 확정적으로 다시 한번 문서를 확인을 했고, 사실 저는 그 이런 법적 절차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의 얼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요. 사실 저는 법적 절차보다는 주술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해요. 그게 더 확실하거든요. 뭐 정말 중범죄 아닌 한, 상습범이 아닌 한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거든요. 근데 얼굴만 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얼굴을 알면 그냥 그 사람이 지은 죄악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저주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주술 일을 하고 이 주술 지식을 또 깨닫게 되고 이걸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게 참 좋은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상에서 좀 그 사회 세계를 좀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죠. 그 귀신을 보는 거는 그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신기가 발달한 것도 그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좀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리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지만 누가 보아도 나쁜 놈이라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뭐 마음 같아서야 뭐 당장 막 미국이라면 막 총기 같은 거 휴대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야만의 시대였다면 뭐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현재 현대 사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저주 주술을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참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주술 의식을 통해서 그 저주 대상의 목숨을 끊어놓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 수도 있고, 천천히 생기를 잃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파산이 부도가 나거나 점점 암흑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저주 주문을 걸 수가 있죠. 뭐 제가 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남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작업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시행착오도 겪고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하루에 2-3시간 이상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연구하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은 유명세에 미쳐서 발악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유치하게 보이긴 하지만 유튜브 구독자 수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사시는 분도 계시죠. 집착하면서 막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갈까봐 막 투쟁적으로 사시는 그런 무속인 흉내를 내는 일반인들이 있고, 또 뭐 요즘은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플랫폼이 많잖아요. 자기가 운영하는 뭔가 어떤 단체, 거기에 가입자 수, 회원 수 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또 선무당들, 가짜 무당들이 많죠. 제가 가짜 무당이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왜냐면은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구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또 깨달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영상을 올 때도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올라간 영상에 비해서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방송하자,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방송을 같이 하진 않죠. 왜냐면 구독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명이라도 뭐 100명이라도 보고 일단 실천한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구독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쯔양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독자 수가 많은 것을 자기 자신 개인의 권력으로 활용을 해서 뭐 공갈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을 압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인은 뭐 아시겠지만 어떤 장관이란 분은 뭐 카라큘라 거기 출연도 해서 100만 명 넘는 그 구독자를 보고 거기 같이 방송도 하고, 근데 그렇게 같이 방송했던 분이 알고 봤더니 지금 구속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따르는 수는 그 권력인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는 무속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막 회원 수, 가입자 수, 멤버 수, 동호회 그 동호회라고 불러야 될지 단체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막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 구독자 수 이런 거에 되게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보면은 다 가짜 무당이라고 딱 거기서 판별을 하는 것 같아요. 신을 모시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어떤 스님도 구독자 이런 거에 때문에 화내는 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불교의 스님이 만약에 자기 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해서 그 카페 회원 수가 줄건 늘건 그런 게 연연하진 않죠. 근데 그런 이제 속세적인 거에 되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 보면은 다 사기꾼 무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무당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일반인이랑 별 다를 게 없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팔로워 수 막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구독자 수, 멤버 수, 가입자 수, 회원 수, 동호회 회원 수 이런 거에 막 되게 집착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은 역시 혹세무민의 선무당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참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주대행 의뢰를 받고 말로만 했다고 말해주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보내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바로 사기 아닐까요? 저는 그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 못 찍었다는 얘기는 저주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했다면 오히려 더 했다라고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주술이 허접하건 세련되건 하급이건 상급이건 상관없이 어쨌거나 하는 건 증명을 해야죠. 근데 그 증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한 거죠, 말하자면. 안 했으니까 사진도 없는 거죠. 모든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저주 대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먹은 거죠. 그게 바로 사기꾼인 거죠. 그거는 현행법에서도 처벌이 됩니다. 저주 대행 해준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고 돈만 챙기는 그게 바로 사기꾼이죠. 속인 거죠. 제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꼭 사진이나 동영상을 챙기는 이유가 최소한의 그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 나를 믿고 의뢰하신 분에 대한 예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신뢰를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깨지면은 그것처럼 큰 상심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그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원한이 서려 있는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신을 심어주고 싶진 않아서 아무리 좀 더뎌지고 할 일이 많아져도 가능하면은 사진, 영상은 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맡겼을 때 뭔 일이 될까요? 성의가 없는데. 이 사기를 치는 무속인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 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술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좀 악질적인 그런 무당들, 또 사기치는 무당들, 또 무당도 아니면서 무당인 척하는 그런 선무당들, 그런 분들을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수집된 정보를 제가 공개할 수는 없죠.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적 시에만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말들은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술사지만 어쨌거나 뭐 재정 일치 사회도 아니고 재정 분리 사회이고 뭐 목사가 됐건 교황이 됐건 주술사가 됐건 다 법치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뭐 성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은 사기꾼, 나는 사기꾼 아님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칫 독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쭉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리다. 내가 곧 정의이고 내가 곧 선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다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판단과 평가는 이미 언론과 방송사에서 전문가들이 내려놓고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조건 옳고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다 나쁜 놈이고 내가 좋게 인정하면 좋은 놈이다. 이게 바로 독선이고 아집이고 사이비 교주의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안 듣긴 하지만 별 수 없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상을 구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만한 제가 이제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피해를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악질적인 그런 가짜 무당들이 많아요. 가짜 불교신자, 가짜 도사, 가짜 철학인, 가짜 무당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들도 어떻게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또 제 개인적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역시 주술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줄초상이 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주 박스를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새벽에 한번 썼고 그리고 다시 보강해서 또 쓸 거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 기존에 했던 저주 주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말이나 다음 달 초에 집단 의식 할 때 더 세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그 기간이 끝나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더 기간 연장 못하고 그런 거를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도 좀 시간을 좀 오래 두고 준비해서 그렇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유지 관리를 해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매번 인증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좀 아쉬움이 남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찝찝함을 가지고 살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저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 부족함 없이 완결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또 협박질을 입삼고 공갈 사기를 치고 또 기망 사기를 치고 이런 혹세무민의 선무당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서 제가 이제 드디어 저주 박스를
완성해 가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선무당이 왜 존재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경험을 못해서 선무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 주술의 그 주술을 경험을 하고 본인이 직접 몸으로 받아보면은 주술이 진짜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경험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뭔가 좀 사람이 진지하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겠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짜 무당, 선무당, 호세무문의 이런 자칭 무당들, 무당 같지 않은 무당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체험의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이제 그 저주 주술이 어떤 거로 하는 거를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생에서는 이제 참된 무당으로 살게 되고, 아니면은 뭐 꼬꾸라져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다양한 또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주술이란 게 어떤 건지를 좀 체험시켜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주 의식을 이제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워낙 지은 죄들이 많고, 또 무당이 아니면서 무당인 척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진짜 주술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게 참 좋은 그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주댕을 하라 이렇게 부추긴 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저주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구천을 헤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좀 끔찍하긴 해요.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기는 아니고요. 좀 오싹하고 좀 끔찍하다. 그래서 동정심보다는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하고 나면 이제 안 됐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딱 보면은 끔찍해요. 일단 막 녹아내리고 있고, 막 정형 행동하고 있고, 막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고, 막 그리고 막 죽어서도 또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썸짓하고 끔찍하죠. 징그럽죠. 혐오스럽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주술이라는 거는 저는 되게 뭐랄까 하늘 풀어주는 그런 좋은 지식인 것 같아요. 나쁜 놈들 벌 받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벌을 받고 있는 놈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또 애매하게 피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세상을 위해서, 또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신의 섭리를 깨달은 주술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자꾸 죽고 싶고 사고가 나고 점점 어둠에 잠식되는 게 느껴지시면,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선무당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